싱가포르의 미래지향적인 스카이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모습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이곳은 5성급 호텔과 3개의 독특한 타워를 갖춘 복합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적 랜드마크를 처음 세운 바로 그 진취적인 정신이 이제는 한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큰 관심을 모았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루킹4 에피소드에서는 미화 80억 달러가 투입되는 마리나 베이 샌즈 확장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570개의 새로운 럭셔리, 스위트룸 15,000 석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4번째 타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간단히 IR2라고 불립니다. IR2는 2010년 상징적인 리조트 완공 이후 마리나 베이 샌즈 최대 확장 공사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줄여서 MBS는 관광, 비즈니스 관광, 그리고 도시 변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2개의 복합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복합 리조트라는 용어는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카지노와 다양한 편의 시설, 일반적으로 고급 호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장소, 상업시설, 레스토랑 등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BS가 본보기가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체 복합단지는 싱가포르 도심의 마리나 베이 워터프론트에 총 92만 9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2배가 넘지만 한 평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MBS는 1,850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춘 고급 호텔을 자랑하며 이 중 775개가 스위트룸입니다. 호텔은 저명한 건축가 모셰 사프디가 설계한 3개의 주요 타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타워들은 만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타워들은 유려하고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6도까지 수직에서 기울어진 호텔 타워들은 55층에서 57층 사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약 191m에 달합니다. 이 3개의 타워 위에는 340m 길이의 평평한 구조물이 얹혀 있어 리조트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MBS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중 하나인 마리오 카트의 싱가포르 스피드웨이 트랙에서 등장합니다. 이 길고 평평한 구조물은 게임에서는 수영장이 있는 빈 플랫폼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스카이파크라는 독특한 전망대입니다. 실제로 그 위를 운전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150m 길이의 루프탑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360도 전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해도 호텔과 전망대는 전체 MBS 단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 게임장, 7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고급 쇼핑센터, 2개의 대형 공연장, 수십 개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무려 12만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박람회 및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과 과학 박물관도 있어서 전 세계의 기술과 예술 전시회를 선보이는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개장 당시 마리나 베이 샌즈는 69억 달러가 투자된 사상 가장 비싼 단일 카지노였습니다. 이 복합 단지는 매년 4,5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2025년 3월에는 5억 번째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2024 연순 수익은 4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이후 MBS는 싱가포르 전체 GDP의 1.5%에서 2.7% 사이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달의 90% 이상이 현지 공급업체에 사용되며 이 복합 단지는 1만 1,8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당연하게도 약 2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이자 건축 아이콘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리나 베이 샌즈가 경제적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국가적 상징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IRE로 알려진 이 계획은 2019년 4월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확장에 대한 예상 비용은 3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제안은 이후 버전보다 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 즉 4번째 타워에 추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계획에는 기존 3개 타워 옆에 1000객실 규모의 타워 추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해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IRE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대중이 ARE에 대해 다시 들었을 때는 이미 5년이 흘렀고 프로젝트의 규모도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예산은 80억 달러였고 그 금액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IRE는 1000개의 객실 대신 초호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타워에는 570개의 고급 스위트룸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IRE는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된 콘셉트와 별도의 카지노를 갖춘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IRE에는 스카이파크 스타일의 전망대인 스카이루프와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도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개발사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추가로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이를 통해 1만 2천 제곱미터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이번 결정을 대담한 도박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결정이 팬데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부유한 관광객에서 초부유층 관광객으로의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그 외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리조트들은 돈이 있는 곳, 즉 고급 시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것만으로도 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와 소유주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수익 증대를 추구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표 당시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분기 수익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기대보다 낮은 싱가포르의 테이블당 수익이었습니다. IR2는 상당 부분 테이블당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처음으로 한 일은 MBS의 원래 건축가인 모셰 사프디를 IR2의 설계자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사프디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CNN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상징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프디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도시재개발청은 반복해서 이것은 우리의 상징이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랑하는 것이니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우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프디는 처음에는 스카이파크 옥상을 확장해서 새로운 건물을 포함한 4개의 건물 전체를 가로지르게 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꽤 빨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프디는 덜 변혁적인 전략을 선택해 새로운 55층 타워를 옆쪽에 따로 두고 상징적인 기존 3개의 건물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사프디는 처음에 4번째 타워를 느낌표의 점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과 변화하는 상황 이후 사프디의 비전도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4번째 타워를 다른 3개의 타워에서 더 멀리 떨어뜨려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이에 새로운 15,000석 규모의 아레나를 두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그의 말에 따르면 건물들이 서로 연관되어 보이게 마치 같은 가족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프디가 이를 실현한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 겸 레스토랑 그리고 공공정원인 스카이루프의 설계였습니다. IR2 역시 기존 3개의 곡선형, 기울어진 타워 형태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에서 시각적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2025년 7월 15일에 기공식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전 세계가 진정으로 주목하게 된 때였고 초호화 확장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가 의견을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 로런스 원근, 모셰 사프디와 함께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작은 섬나라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설명하며 그들이 서 있는 매립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곳이 그냥 바다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리나 베이를 위해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고 있는 일은 사실 더 넓고 야심찬 변화의 일부일 뿐이며 이는 남부 해안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더 큰 프로젝트,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론트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마리나 베이 이스트에서 파시르 판장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마리나 베이의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설 말미에 총리는 우리가 싱가포르를 건설하는 데 끝이 없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요약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기공식 반응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레딧 이용자들은 네 번째 타워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평가하며 네 번째 타워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다거나 네 번째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심지어는 거대한 제습기처럼 보인다고 묘사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이 모두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IR2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완공일은 2031년 1월이며 공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그 날짜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IR2는 미래의 고급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IR2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 긴장감은 현대 세계 전반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이 더 비싸고 건축적으로 인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도시 역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점점 접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건축과 화려함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IR2와 같은 프로젝트는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판의 시선도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수십 년 동안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비전의 상징이었지만 이 비전은 점점 소수만을 위해 설계된 미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